흉가는 즉 흉사가 벌어져서 상소롭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버려진 채 방치된 집을 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가는 그냥 버려진 집인데 흉가는 좀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오늘은 이야기 초반에 무서운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그때가 한 20년 훨씬 이전의 일인데 그때는 겨울이었어요. 겨울이었고 아침이었고 굉장히 이른 아침이었고 그래서 뭐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에 옥수 갈고 기도드리고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편은 출근시켜드리고 아이는 학교 보내고 이제 이른 아침을 한가롭게 이제 커피 한 잔 타놓고 화장실 가서 볼일을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주거하던 그 주택이 현관문이 베란다 문처럼 굉장히 이렇게 통유리인데 굉장히 넓었어요. 그리고 마당에 잔디도 있고 마당 한켠에 큰 소나무도 있고 저는 그 소나무가 너무너무 그때 당시 무서웠어요. 바람만 불면 그 소나무가 바람에 부대끼면서 내는 그 소리가 막 나무가 울고 있는 그런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그 나무가 바람 타는 소리가 무섭게 진짜 미치겠다 무서워서 막 이 정도로 아주 시달렸던 그런 그해 겨울이었어요. 그 해는 몹시도 추웠고 눈도 많이 왔고 그렇게 저는 이른 아침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그런 아침을 보내고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이 현관하고 이렇게 마주보는 구조였어요. 화장실 문을 열었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아! 저 이러면서 소리 질렀어요. 문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얼굴이 창백한 까만 단발머리의 여자아이가 밖에서 안에 있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문 앞에서 하얀 옷을 입은 아이가 머리는 새까매가지고 아주 창백하고 하얀 얼굴로 나를 밖에서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야. 얼마나 무섭고 놀랬겠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 근데 문제는 그게 귀신이 아니라는 거. 그게 오뎅별공님이었어요. 제가 미쳤죠. 왜 애를 하얀 옷을 입혔는지. 하얀 옷을 내 딴엔 이쁘게 챙겨 입힌다고 하얀 옷을 우아래로 입히고 학교를 보냈는데 이제 애는 학교 갔고 남편도 회사 갔고 그랬으니까 이제 화장실 갔다 나오면서 뭐 내 새끼인데 내 새끼를 못 알아보고 너무 놀란 거야. 하얀 옷을 왜 입혀가지고 너무 놀래고 당황스러웠고 뭐야 너 왜 학교 안 가고 도로 돌아왔어? 엄마 나 응가매려워. 저는 그날 사람 보고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그것도 내 새끼를 보고. 수인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귀신 본 그런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그때가 제가 나이가 6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5살인가 6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7살, 6살인가 보다, 6살. 이제 경기도 성남에서 거주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충북 옥천에다가 크게 식당을 내시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랑 아버지랑 저랑 뭐 오빠랑 이제 형제들이 해가지고, 저희, 6식구가 충북 옥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전주도 시내고 경기도 성남도 시내인데 전주는 저희 친가고 경기도 성남은 저희 외가였어요. 외가에서 한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그쪽으로 이사를 내려가게 된 건데,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도시에서만 살았지 시골에서 안 살아본 거예요, 제가. 이 시골이라 함은 그때 당시에 제가 세상에 머리카락을 달고 나와서 처음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지금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기 때문에 너무 몰랐던 것 같아. 이사를 갔는데, 이제, 가게 수리가 다 안 끝나가지고, 옆 마을에 있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만 거주를 하시는 집에 저희 일가가 한 보름 정도, 길면 보름 정도만 기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사를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집이 그 옛날에 이렇게 막 나무, 뭐 이렇게 아궁이 있잖아요. 나무 떼 가지고 방 따뜻해지는 온돌집. 그런 집이었는데, 거의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갈 때 그 집을 들어갔던 기억이 나요. 아버지 손잡고, 근데 이제 아버지는 외출을 하시고, 그렇죠. 아랫목이 있는 그런 온돌방.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무를 막 불 피우기 위해서 풍로를 막 이렇게 사용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이제 엄마는 방을 데피시고, 이제, 저녁도 먹고, 그리고 이제 다저녁에 외출하셨던 아버지가 돌아오셨고, 근데 이제 그 집이 대문은 이쪽에 있는데 사랑채는 이쪽에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중앙에가 마당이고 정말 전형적인 옛날 집이에요. 대문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화장실이랑 창고가 따로 있고, 이제 오른쪽에 본체랑 사랑채가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집에 이사를 들어가서 첫날 밤을 자게 됐죠. 그런데 이제 저녁에 이제 물도 마시고 뭐 이것저것 먹고 그러다 보니까 잠들기 전에 제가 이제 소변이 마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방에 이제 6식구가 쭈루룩 누워서 잠을 자는데, 아빠 나 쉬마려 그러고 아빠를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주무시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 방문 열고 현관문 열고 저기 바로 맞은편이 화장실이요. 여기 현관 앞에 불 켜놓고 여기 부엌에도 불 켜놓고 방에도 불 다 켜놓을 텐게 아버지가 보고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려니까 얼른 화장실 갔다 와. 그러고 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부엌에 계시고, 이렇게 마당의 폭이 그렇게 크게 넓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보셔도 충분하리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렇게 이제 현관문을 나서서 화장실 앞에를 갔는데,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인 걸 어떻게 알았냐면 치마를 입었어.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가 허리까지 생머리가 길게 늘어졌는데 화장실을 바라보고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뒷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야. 분명히 사람인 것 같은데 뒷모습만 보이고 서 있어. 그래서 저기요, 누구세요? 저기요, 저 화장실 가야 되는데 누구세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그렇게 몇 번을 불렀는데도 말을 안 해. 뭐 이상한 거야. 무서운 게 아니라 이상한 거야,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현관문 앞에 서 계시는 아버지를 보고, 아빠, 여기 어떤 아줌마 서 있어. 나 쉬 급한데 여기 아줌마 서 있어. 저희 아버지가 화장실을 깜짝 놀라서 보시는데, 아버지가 너무 당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희 집 현관문을 열면 바로 마당에 수도가가 있고, 대문을 바로 지나면서 화장실 건물이 이렇게 있는 구조였는데, 야, 거 가지 말고 요 수도가에서 볼일 봐. 아버지가 여기서 보고 있을게. 괜찮아, 이리 와. 요 수도가에서 볼일 봐. 저는 이제 모르니까 아버지가 거기서 볼일을 보라고 하시니까, 응가도 아니고 작은 거니까 수도가에 앉아서 볼일을 보게 됐어요. 볼일을 보면서도 화장실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이 저기 서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말을 안 하고, 우리 아빠 소리도 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옷을 입은 사람도 처음 보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볼일을 보고 들어가서 이제 첫날 밤을 그렇게 자게 됐어요. 자고 이제 그 다음날 엄마랑 아버지랑은 이제 저희가 이사 들어갈 주택이 딸린 가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산을 넘어서 그 옆 동네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애들을 다 데리고 가자니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막내는 너무 어리니까 엄마가 들쳐 입었는데, 문제는 제 위로 오빠와 남동생이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아빠 따라간다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데리고 가기에는 엄마가 이제 애들을 챙기기가 힘이 드니까 그 주인집 할머니한테, 저기 어르신 죄송한데 저희 애 좀 몇 시간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 가게 수리를 하고 와야 되는데 다 데리고 가면 좀 힘이 들어서요. 점심 먹기 전에 돌아올 테니까 조금만 부탁드릴게요. 그랬더니 그 인심 좋은 할머니께서, 그리고 놓고 가셔요. 내가 몰라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할머니한테 남겨주고, 이제 저희 가족들은 저희가 이사 들어갈 가게 수리하는 곳으로 떠나게 됐어요. 마당에 멀뚱멀뚱 서 있는데 그 할머니가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귀신보다 그 할머니 모습이 더 무서워. 머리 숱도 없는데 거의 완전 하얀 백발이 아니라 회색이에요. 회색의 백발인데 비녀를, 그 없는 머리 숱을 비녀를 꽂으시고,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이제 한복을 입고 생활을 하셨어요. 아가, 할미 저기 가수원에 갈 건데 내 따라서 가자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할머니를 따라서 이제 어둑어둑할 때 그 집을 들어갔기 때문에 주변을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문을 딱 나왔는데, 대문을 등지고 섰을 때 왼쪽이 저희가 들어온 골목 길이고, 그 집이 골목 끝에 있는 집인 거야. 근데 할머니가 오른쪽으로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따라가는데 진짜 50m도 안 갔어. 50m도. 그러니까 그 골목에서 그 집이 끝에 있는 집이고, 그 집을 기준으로 바로 산인 거예요. 산. 바로 산인데 뭐가 문제냐. 그 집에서 50m도 안 갔는데 분명히 공동묘지는 아닌데 아마 선산이던가 마을 분들이 거기다 묘지를 다 쓴 것 같아. 공동묘지 뺨칠만한, 어려서 이렇게 성묘를 가면 그 공원묘지에 굉장히 산소가 많았던 거를 기억하던 당시에 제가 볼 때는 거기는 공동묘지였어요. 묘지가 엄청 많은 거야, 집 뒤에. 그 진짜 와, 나 이거 여기 명절 때만 엄마 아빠랑 할아버지 손잡고 와봤던 데인데, 와 대빵 신기하다. 여기 묘동 엄청 많다 막 이러면서 그 할머니 손잡고 따라간 거야. 그렇게 공동묘지를 지나서 조금 가니까 과수원이 있더라고요. 과수원이. 근데 무서워하지 않고 그 할머니 따라서 거기까지 갔더니, 그 할머니께서 사과를 따가지고
그 손에 쥐어 주셔가지고 공동묘지 본 거는 다 까먹고 사과만 양손에 쥐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를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이 됐는데 이제 엄마도 아버지도 이제 피곤하니까 우리 저녁에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읍시다. 지금은 라면이 흔한데요. 그때 당시에 라면은 외식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오빠한테 얘 가서 여기 이렇게 골목 나가서 이렇게 모퉁이 돌아오고 조금만 가면 거기 가게집 있어. 거기 가서 라면 좀 사와. 저희 오빠가 좀 꾀돌이야. 뺀질거려. 안 간다고 막 떼를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엄마 아빠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좀 엄마 아빠한테 막 일부러 잘하고 더 잘하려고 애쓰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갔다 올게 나 돈 줘 그래갖고 그 오밤중에 저 그 슈퍼 가본 적도 없는데 대문을 나선 거예요. 대문을 나섰는데 그거는 안개인 건지 연기인 건지 동네 자체가 무슨 이렇게 안개인지 연기인지 이런 것들이 막 뭐 흘러. 그런 것들이 막 흘러. 그래서 이제 골목을 가는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밤골목이 무서운 거예요. 도시에는 밤에도 그렇게 골목이 무서운 줄 몰라. 늦게까지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노니까. 가게를 가려고 나왔는데 사람은 골목에 하나도 없지. 이게 어디 불이 난 건지 연기 같은 거는 골목에 막 이렇게 있지.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슈퍼를 가기 시작하는데 왜 이런 식의 음악이 들리는 거예요. 제 귀에. 무서운 거야. 그래서 막 뛰어가지고 슈퍼를 가가지고 라면을 샀어요. 저희 식구가 6식구였는데 그때 당시에 5개인가를 샀어요. 사가지고 라면을 가슴에다 품고 막 뛰어서 가는데 저희 집을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꺾어지는 지점에 가로등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게를 가기 위해서 나왔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막 갔는데 그 가로등 밑에 어떤 아줌마가 서 있는 거예요. 아줌마가 포대기에 아기를 업고 서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아줌마가 바라보는 방향의 골목은 가로등이 없어.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거기를 아줌마가 쳐다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호기심이 그런 거 보면 많았어요. 거기를 그냥 이렇게 꺾어서 집에 가면 되는데 무서웠는데 사람이 있으니까 거길 또 지나가다 말고 서서 그 아줌마를 보고 아줌마 뭐 하세요?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면서 그 아줌마 등을 이렇게 봤어. 근데 그 아줌마 등에 있는 게 애기가 아니야. 베개 같은 거를 이불로 돌돌 싸가지고 애기처럼 포대기를 해서 업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아줌마 눈을 이렇게 봤는데 초점이 없어. 지금 생각하면 그 아줌마가 이렇게 정신이 실성실성한 거죠. 집 부근에 막 그런 공동묘지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아줌마가 나를 보고 하는 말이 기다리고 있어. 아휴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있어. 늦네. 와, 그 말 듣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얼굴에까지 소름이 돋는 거야. 얼굴에까지. 아니, 그 뒤로는 그 아줌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막 뛰어가지고 집에 가고 그 다음날부터는 엄마랑 아버지랑 이제 가게 수리하러 이제 그 산 넘어 옆 동네 가신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고. 제가 세상을 살면서 그때 귀신을 처음 본 거예요. 그 동네에서. 그 어린 나이에. 그때는 그게 귀신인지 모르고 봤어요. 그래서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본 건데 저희 아버지는 아버지가 봤을 때는 안 보이는데 어린 딸이
아빠 저기 화장실에 누구 있어, 어떤 아줌마 있어, 나 시급해 막 이러니까 보셨는데 아버지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어린 딸의 눈에만 보이는 그게 아버지도 무서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우리 아버지 서운하네. 안 나와 보시고 거기 그대로 꿋꿋하게 현관 앞에 서서 여기 앞에 빨리 와서 여기 수도가에서 볼일 봐. 저희 아버지도 무서우셨나봐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6살 나이에 귀신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충북 옥천에서. 잊어버리지도 않아. 세상을 살면서 그런 귀신을 그 세상에 태어나서 6년밖에 안 살았는데 귀신을 본 거야. 근데 문제는 귀신인지 사람인지를 모르고 봤다는 거지. 근데 그 다음날 골목에서 본 그 아줌마가 더 무서웠어.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동네 애들이 떠드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옆 동네를 넘어가는 산에, 뭐, 애기들 잡아가는 그런 문둥이들이 산다, 나병 환자들. 그런 분들이 산다, 밤에 거기 그 산 넘어가면 막 귀신이 나온다, 누구네 집 누가 미쳤다, 막 이런 얘기들을 애들이 막 눈깔 사탕 먹으면서 하던 얘기들이 생각이 나요.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무서운 게 없었는데 그때 귀신 보고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아줌마 보고 놀래가지고 그 후로 어두운 골목길을 좀 무서워하게 됐어요.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 그 아줌마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정말 어렸을 적에 처음으로 귀신을 보게 된 건데 그렇게 처음 보게 된 귀신이 저는 제가 평생을 보고 살게 될 영가들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된 시발점이라는 거를 모른 채 그렇게 처음 보게 됐고요. 그 이후로도 저는 꾸준히 제 평생 꾸준히 남들은 못 보는 많은 분들을 보고 살았어요.